이상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충북 오늘은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개인 위생에 대한 관심 많으실 텐데요. 근데 이 감염병이라는 게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증식할 때 나타나게 되는데 물건에도 보면요,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잘 빨지 않거나 세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물병이라든가 텀블러만 보더라도요. 물병 같은 경우도 남은 물을 버리고 깨끗하게 세척해 주셔야 되는데 잘 안 하실 때가 있잖아요. 네. 따뜻한 물에 세제를 풀어서 깨끗하게 세척해 주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 사용하는 그 수세미,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균이 증식하거나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래서 한 주에 한 번 정도 교체해 줄 것을 권장한다고 하네요. 네, 여성들의 메이크업 브러쉬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아침에 화장하다 보면 급하게 사용하고 정말 1년, 2년 이렇게 사용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위생이 철저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샴푸를 푼 물에 이렇게 살짝살짝 세척을 해주시고요. 깨끗하게 건조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작은 노력들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첫 소식은요, 지영 씨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구를 살리는 무언가에 대해서 취재를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분리수거율과 재활에 대한 인식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재활용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준비했는데요. 재활용과 재활용에 대한 모든 것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이 플라스틱 컵 보이시죠? 이 컵이 썩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아시나요? 무려 500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썩는 내내 지구를 아프게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에코라이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다이어트, 저축, 금연과 함께 새해에 꼭 이뤄야 할 목표에 오른 이것, 바로 에코라이프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를 더 깨끗하게 그리고 덜 아프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2017년 우리나라의 한 가구당 쓰레기 배출량은 평균 5.88kg. 이번 명절 동안만 전체 인구가 버린 음식물 쓰레기가 무려 삼겹살 1억 인분량이라니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제가 이번에 재활용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정말 쓰레기를 막 아무 때나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버린 이 모든 것들이 지구를 아프게 한다는 거죠, 관장님. 그렇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으면 자원, 버리면 쓰레기. 원래 자원이 우리 사람들이 생활한다든지 뭐 경제 활동에 있어서 꼭 필요한 물질이 바로 자원인데 이거를 계속 순환시키면은 계속적으로 유용하게 쓰는 거지만 이제 쓰다 버린다든지 잘못 쓴다든지 하게 되면 이게 쓰레기로 돼서 결국은 그냥 버려지게 되면 토양 오염 혹은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 오염 일으키고 이걸 처리한다 하더라도 또 소각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 유발하고 온실가스 유발하고 그런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쓰레기를 덜 나오게 하는 거, 가급적이면 자원을 오래 사용하는 것이 우리 지구를 살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하다고 모른 척하기엔 지구의 쓰레기 문제는 꽤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면적의 15배가 넘는 플라스틱 섬이 있는가 하면 쓰레기에 고통받는 동물들의 사연도 정말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선택한 저 지영이의 올해 새해 계획 에코라이프. 인간에 의해 병든 지구를 다시 깨끗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계획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아주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저부터 에코라이프를 실천해 볼까 하는데 근데 에코라이프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요? 네, 에코, 생태, 라이프 삶, 생태적인 삶, 다시 말하면 이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조금 더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보자 이런 게 이제 에코라이프고요. 이를테면 비닐봉투를 줄이기 위해서 장바구니를 든다든지 그다음에 자기 컵을 사용하면서 일회용 컵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에코라이프라고 생각합니다.
에코라이프를 실천하는 첫 번째 방법, 바로 재활용인데요. 무작정 버리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잼이나 음료수 등이 들어있는 유리병은 라벨을 제거하고 씻어서 말린 뒤 꽃을 꽂아두거나 화초를 심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정말 그러네요. 두 번째 방법은 요즘 주목받고 있는 재활용입니다. 재활용은 다시 쓰는 재사용이나 원료로 쓰는 재생활용과 달리 디자인과 쓰임새를 더해 더욱 가치 있는 물품으로 탄생시키는 걸 의미하는데요. 여기가 바로 새활용을 홍보하고 그 방법을 제시하는 청주시 새활용 시민센터입니다. 보니까 눈에 띄는 전시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다 뭔가요? 여기 전시되어 있는 것들은요. 저희가 지난해 개관을 하면서 제1회 업사이클 작품 공모전을 했거든요. 그때 수상작들이 이렇게 전시물로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집에서 버려지는 것들이나 아니면 방치되어 있는 것들, 그런 그 폐기되는 자원들이 소재로 활용되어서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대상을 받은 이 작품, 버려진 나무와 자동차 부품 등을 활용해 책상을 만든 건데요. 보시면 여기 조명은 자동차의 전조등 부분이고요. 의자는 타이어를 활용한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는다면 정말 모를 정도로 아이디어가 뛰어난 작품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센터의 조명은 와인병을 이용해 만들어졌고 의자 하나하나 모두 버려지는 것들을 이용한 재활용 제품인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공간에 어떻게 재활용을 접목할 수 있는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와, 이 모든 게 버려진 물건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거. 여기 보시면 이 가스 배관이 수건거리로 다시 태어났고, 와, 여기 이거 바퀴 달린 거 아시죠? 이거 자전거 위에 자전거네요. 세면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진짜 보면 볼수록 아이디어가 참신하지 않나요? 새활용 시민센터에는 새활용을 테마로 한 여러 공방들도 입주해 있습니다. 저도 직접 새활용을 해보기 위해 한 공방을 찾았는데요. 지금 제 앞에 줄무늬 셔츠랑 이 청바지가 있는데 요건 사실 사이즈가 작아지거나 또 해지면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흔한 옷이기도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도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이 헌옷뿐만 아니라 가구, 폐가구나 아니면 폐가주 또는 플라스틱 등을 활용해서 인테리어 소품에서 패션 소품까지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버려진 옷을 이용한 액세서리 만들기. 먼저 날짜가 지난 달력으로 본을 그린 뒤 청바지를 붙여 슬리퍼 밑부분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셔츠를 잘라 발등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참 쉽죠? 사실 공예에도 이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이렇게 버려진 물건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환경 문제가 요즘에 너무 심각하니까 그 환경 문제 그 해소 차원에서 물론 이제 근원적인 그 해소 차원은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일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평소 곰손인 저도 뚝딱 만들 수 있는 슬리퍼 액세서리. 버려지는 것으로 만들었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예쁜 작품이 탄생했는데요. 정말 2배로 뿌듯하더라고요. 어머나. 감사합니다. 버려진 데님으로 이렇게 센스 있고 귀여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잘 만들었네요. 사실 재활용이죠, 에코 저게. 라이프라고 네. 해서 실천하기가 좀 막연하지는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뚝딱 작품을 만들고 나니까 굉장히 뿌듯하네요. 여러분도 집에서 안 입는 옷들로 도전해보세요. 앞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활용이 필요한 이유를 강조하고 그 방법들을 나누어갈 재활용 시민센터. 사실 어떤 소재들이 재활용인지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한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센터에 가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물건들을 몇 개는 보니까 저희 집에도 있거든요. 굉장히 일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생활용품들인데 이런 것들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소재담이라는 구성인데요. 소재담에 소재로서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여기 자전거 체인 같은 경우는 저 체인을 이용해서 팔찌를 만들 수도 있고 그 외에 액세서리나 저쪽에 보면 작품도 있어요. 그게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 과자 봉지 보이시죠? 우리가 흔하게 버리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걸로 드레스를 만든 작품도 있습니다. 그 외에 장난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진짜 신기하고 듣기만 해도 막 머릿속에 이 재미있는 작품들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 생활용품들이 다 재미있는 재활용으로 탄생하기까지 꼭 거쳐야 하는 중요한 단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뭔가요? 네, 그것은 일단 우리가 일상에서 지금 잘 해주고 계시지만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서 재활용 소재로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재활용품 분리배출, 올바른 분리배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철저한 분리수거는 새 자원 만들기의 기본.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음료를 마시고 난 후에 플라스틱병. 저 역시도 남은 음료째 그냥 버린 경험이 있어서 조금 부끄러웠는데요. 제대로 버리는 방법은 남은 음료를 버리고 깨끗하게 헹군 후 겉에 라벨을 제거해서 수거함에 분리해서 버리면 됩니다. 종이팩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분리해서 배출하면 되는데 특히 주의할 점은 다른 종이류와 분리해서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요. 종이와 종이팩은 분리해서 버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는 그 재활용하게 되면 새 종이가 되는 거고 종이팩 같은 경우는 재활용하게 되면 그 미용용 휴지로 재탄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서 버려주시는 게 맞고 그렇게 했을 때 경제적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연간 약 7만 톤의 종이팩 중 70%가 제대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종이팩만 재활용해도 연간 105억 원의 경제적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효과죠. 대단하네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종이팩 분리수거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종이팩, 종이랑 잘 분리해서 잘 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 종이팩을 잘 모아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져가면 킬로그램당 화장지 2개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앞으로는 종이팩을 잘 모아서 에코라이프를 실천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종이팩 들고 행정복지센터에서 만나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중 유일하게 쓰레기를 만드는 생물 인간.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쓰레기를 만드는 삶이 아닌 자원을 만드는 삶으로 스스로 바꿔가야 할 때인데요. 새해에는 지구를 살리는 에코라이프.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종이팩과 종이류를 네. 분리해서 배출해야 된다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제대로 분리가 안 되면 재활용이나 재활용이 어렵다라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잘 씻어서 다른 소재와 분리해서 버리기만 해도 재활용이 가능한데 네. 이걸 아무 곳에나 버리는 것이 일단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그 양도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의 양이 시내버스 5,572대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조금씩만 줄여나가도 아주 큰 효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하긴 요즘 쓰레기 배출량이 어마어마한데 정말 네. 이런 것들 잘 챙겨야겠어요. 뭐 예를 들면 작은 장바구니 같은 경우는 늘 소지하고 다니시는 게 네. 도움이 되고요. 뭐 일회용 컵 대신 아무래도 자기 컵을 활용하면 훨씬 더 지구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알고 있는 에코라이프 잘 실천해 본다면 더 좋겠습니다.